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스케일링이랑 치주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케일링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제가 진료실에 일하고 있을 때였고 2012년이면 되게 오래된 일이기도 한데 저는 아직도 이 일이 떠올라요. 그때 당시 제가 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은 오산에서 벌어졌었어요. 한 환자가 스케일링을 받고요. 그 이가 너무 시리다고 하면서 병원에 항의를 계속해서 뭔가 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과에서는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 당연히 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얘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환자는 보상을 요구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랬더니 이 분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뭐 이상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 원장님을 살해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소름이 끼치고 정말 무서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케일링이나 치주 치료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시리거나 통증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시리고 어떤 부분에서 아픈지 알고 나서 상담을 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주 질환의 완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충치보다는 이런 치주 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건강한 잇몸을 한번 보시면요. 치아 주변에 뭐 치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잇몸에 붙어 있는 그 치은도 건강하고 뼈도 건강한 거죠. 뭐 이때는 별 문제가 없다. 양치를 했을 때도 피도 별로 안 난다. 자, 우리가 그런데 양치를 잘 못하고 하면 치석이 또 생기죠. 이 치석이 어떻게 생기냐면 처음에는 잇몸 위쪽으로 생겨요. 요 치은 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치은 연상치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연상치석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뿌리 쪽으로 타고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치아 주변 뼈를 녹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치은 조직들도 병들게 해요. 이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면 또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뼈는 점점 더 내려가고 치아를 잡고 있는 그 뼈가 작아지다 보니까 치아는 좀 흔들리게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치석은 한번 생기면 제거가 본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스케일링은 많은 분들이 잘 안 하시는 이유가 뭐 아프다, 그리고 뭐 한 번 하면 계속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고 나면 시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환자분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치석 제거를 받으시고 잇몸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링의 원리인데요. 이거는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뭐 치아가 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스케일링의 원리는 초음파예요. 여러분들 그 안경점에서 그 안경 닦아본 적 있으신가요? 거기 가면 이런 기계들이 있는데 초음파 기계에다 안경을 넣어요. 그리고 스타트를 누르면 얘가 두두두두 떨리면서 제거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다 되고 난 다음에 딱 들어보시면은 안경은 되게 반짝반짝하게 닦여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먼지 같은 것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걸 한다고 해서 안경이 뭐 파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안경과 그 진동으로 인해서, 초음파로 인해서 그 먼지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초음파 기계에 스케일러를 쓰기 때문에 이 스케일러를 치아에다가 이렇게 딱 대면은 그 진동으로 인해서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 이런 스케일러가 능숙하지가 않으면 너무나 강한 세기,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요, 스크래치가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능숙하지 않은 경우에만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전문가한테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치과에서는 제일 힘들어하는 환자는 이런 환자예요.
스케일링을 하는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이 스테인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담배를 많이 펴서 이제 끼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초음파로도 제거가 정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환자 오시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는 없는 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제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스케일링을 그럼 누가 할까요? 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직종 두 가지 있습니다. 치과 의사랑 치과 위생사, 이렇게 두 직군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일링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치석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치아에 손상이 되지 않게 하면서 환자가 구강 관리를 잘할 수 있게 저희가 또 케어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 어떤 면허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치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원장님께 그냥 원장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이분들이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간혹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좀 이제 경험이 있고 하시면은 더 이제 지혜롭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 이분 치과의생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3,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실기시험까지 이걸로 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면허까지 따고 나오신 분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당연히 이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저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되게 스킬이 더 좋으시고 안 아프게 잘하신다. 특히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은 스케일링을 되게 잘해서 팬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치과 의생사 선생님이랑 또 환자의 라포나 이런 형성에도 되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가시면 되고, 또 스텝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실 때 이런 비슷한 응대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스케일링을 보통 치과에서는 치과 의생사가 하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탑3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저는 진짜 삼시세끼 다 먹고 매번 양치하는데 왜 치석이 생기죠? 두 번째, 왜 치료하고 나서 더 시려요? 자, 세 번째, 왜 치료하고 나서 공간이 생겼죠? 네,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치석은 정말 왜 생기는 걸까요? 아주 근본적인 얘기인데요. 여기부터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양치를 하루 3번, 하루 4번 한다고 해도 칫솔로 이렇게 닦잖아요. 구강용품으로. 이렇게 닦게 되면은 잘 닦이는 데도 있겠지만 안쪽이나 각이 좀 안 나오는데 이런 데는 잘 안 닦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플라그, 이 치태가 끼게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면 세균막을 알 수 있는 이제 디스클로징이라고 해가지고 이 치면 착색제인데요. 요거를 이제 바르고 양치를 하게 하면요, 이렇게 색깔이 플러그에 있는 데만 딱 달라붙거든요. 요게 이제 바로 이런 치면 세균막이죠. 이때는 이제 이게 물렁물렁거리기 때문에 양치만 잘해도 제거가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보면은 양치하는 패턴이 이제 되게 비슷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침 속에는 칼슘이나 인이 있거든요. 요거랑 이제 결합을 하게 돼요. 치면 세균막이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치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양치를 하셔도 안 생기는 이유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거, 왜 치료하고 나서 더 시려요? 네. 치석이 붙어 있는 게요, 갑자기 딱 떨어지고 나면 실제로 좀 며칠간 시리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겨울철에 이렇게 옷 입고 있다가 벗으면 춥죠?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순간에 탁 벗겨지는 거기 때문에 좀 당분간 시리시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찬 거, 너무 뜨거운 거 이렇게 피해 가시면서 좀 이제 적응을 시켜 가시면 요 환경에 치아도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치석이 많이 쌓이신 분들한테 이제 많이 듣는 얘기인데, 요거를 딱 제거하고 나면은 치아 길이가 이제 길어지고요. 그리고 치아에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고 있을 때는 마치 내 치아처럼 치아가 좀
그 원래 사이즈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제거되는 순간에 이제 뿌리가 드러나면서 치아가 길어 보이고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래 사진 보시면 이런 사이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여기 두 번째 사진도 보시면 요 아래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이거를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전문 용어로 아시더라고요. 블랙 트라이앵글이라 그래가지고 카페에도 보면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공간이 블랙 트라이앵글의 공간이 이제 커진다 이런 얘기신데요. 이렇게 검진을 했을 때 치석이 많은 경우에는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된다.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거는 이게 싫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잇몸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꼭 받으시기를 권해드린다 라는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스케일링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자, 치주 질환의 경우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엑스레이 사진 이쪽 반대쪽으로 보시면 되죠. 오른쪽, 왼쪽. 네, 그리고 여기 치아가 이렇게 쭈르륵 있죠. 이 치아 지금 몇 개 있을까요? 이 치아는 사랑니까지 지금 32개가 있죠. 잇몸이 되게 건강하신 편이에요. 보시면 치아 주변으로 이렇게 뼈가 있는데요. 이 하얀 색깔 뼈가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치아를 거의 다 잡고 있어요. 치아 길이가 이렇게 길잖아요. 거의 대부분 묻혀있죠. 그러니까 이런 치아는 이제 힘도 되게 잘 받고 불편한 게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강한 치아 같은 경우는 이 블랙 트라이앵글 공간이 되게 작아요. 네. 자, 오른쪽으로 오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이에요. 치아 주변 뼈 이 하얀 상태를 좀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 더 내려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뿌리를 잡고 있는 게 되게 짧고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게 더 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잡아주는 힘이 약하겠죠. 여기는 이제 흔들릴 수도 있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주 질환이 많이 진행이 됐구나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엑스레이로 치석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석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면에 전체적으로 붙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하게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여기 치아 주변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이런 건 치석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이렇게 입안을 확인해 보면은 뾰족뾰족한 부분에 치석이 이렇게 크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스케일링을 할 때 여기 치석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거하기도 하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잇몸도 볼 수 있고 또 치석도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저희 어머니 케이스인데요. 어머니가 치과에 이제 오랜만에 오셔서 딱 보니까 와, 잇몸이 되게 안 좋으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벌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잇몸의 문제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물리는 관계, 이렇게 너무 많이 물린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런 케이스예요.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뾰족뾰족 이런 것들 아래도 보면은 이런 것들 이렇게 뭔가 하얀 색깔로 이렇게 뾰족뾰족. 원래는 치아는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뿌리가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매끄럽게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치석이 있는 거는 이렇게 뭔가 뾰족뾰족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셨냐면요. 잇몸 치료를 다 했어요. 전 치아에 대해서 잇몸 치료를 하셨고 그 다음에 교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예쁘게 잘 쓰고 계시고요. 이때 당시에는 주변에서 막 돈 나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중년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치주낭 측정으로도 잇몸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차트에 보시면 치아 번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막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이거는 치주낭을 측정한 건데 치주낭이 뭐냐면 치아랑 잇몸 그 사이의 공간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프로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빙.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기구는 이제 프로브라는 기구인데요. 이걸로 이제 프로빙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검정색을
은색, 검정색, 은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이게 몇 밀리냐, 여기 하나당 뭐 2밀리냐, 3밀리냐에 따라서 요 이제 들어가는 정도에 따라 그 숫자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mm에서 3mm는 정상이다. 그래서 이분은 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스케일링 받고 예방적 관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넣었을 때 좀 쑥 뭐 3mm에서 5mm까지 들어가면 치은에 염증이 시작이 되었구나 라는 치은염이라는 또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잇몸 관리를 받으러 오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미리수에 따라 치과마다 하는 치료가 딱 달라요. 꼭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이건 일반적인 제가 경우를 써놓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더 들어가면은 더 큰 뭐 잇몸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심각하게 훅 들어간다, 7mm 뭐 이상이다 이러면은 요건 이제 치주염이 되게 심하구나 해서 요런 시술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요런 거에서 마무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원장님이 어떤 방법을 선호하시는지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요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